자, 아까 이 얘기가 나왔죠. 중국은 굉장히 그렇게 법도 지들 마음대로고, 검열이 심하고, 중국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다 다루고, 야, 뭐 어느 정도냐? 북한이랑 똑같냐?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북한이랑 똑같을 수는 없죠. 북한 거기는 약간 좀 끝판왕 그런 느낌이니까. 거긴 너무 극단적이야. 하지만 지금 중국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죠. 다양한 분야를 탄압을 하고 사람들을 검열을 하고 중국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르지. 하지만 확실한 거는 계속 뭔가 중국 인민들의 숨통을 쪼아오고 있다라는 표현은 맞을 것 같아요. 왜냐? 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어떤 중국인이 여권과 비자를 들고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 베이징에 공항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탑승권도 이미 발급받았고 짐도 붙였습니다. 이제 비행기에 올라 외국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그런데 출국 심사대에서 제복을 입고 도장을 준 직원이 법에 따라 그의 출국을 막을 수도 있어요. 당신 지금 출국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나가지 마. 이게 어떤 일이냐면 올해 9월 15일 이후에는 많은 중국인이 실제로 이런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들 이것도 따끈한 거야. 바로 어제 7월 31일 중국 국무원 총리 리창이 국무원령에 서명하고 출입국 관리와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공포했습니다. 규정은 모두 1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9월 15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자, 중국 관영 매체에서 발표한 거예요. 이겁니다. 7월 31일 신화사 국무원 关于出境入境管理的规定 여기 보면 이제 第一条为了规范出境入境管理保障出境入境人员的合法权益维护国家主权安全发展利益 아무튼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한국어 번역 딱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다 읽기는 귀찮잖아, 그죠? 제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을 몇 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국 공산당들, 중국의 관영 매체에서 이런 규정을 지을 때 잘하는 그런 언어 유희가 섞여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나왔어요. 자, 그 중에 제2조를 봅시다. 2조. 제2조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 등급이 최고 수준이거나 신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역으로 가려는 중국 국민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출국을 만류해야 한다. 그럴싸하죠? 아니, 자국민이 위험한 데 간다는데 야, 거기는 지금 전쟁이야, 안 돼, 가면 안 돼 하고 막으면 야, 그 자국민 보호하는 거 아니야? 그럴싸하죠? 그건 여러분들이 아직 중국 기사를 볼 줄 몰라서 그래요. 좋게 해석하면 이렇게 하는 건데, 자, 한번 봅시다. 이번 규정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과거의 출국 관리는 어떤 서류를 신청해야 하는지, 제출 서류가 모두 갖춰졌는지, 그리고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9월 15일부터는 단순히 신청 절차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나갈 수 있고 누가 나갈 수 없는지까지 관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최근 중국에서는 며칠 동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사태 당시 유행했던 수어고, 비관 수어고 이 표현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폐관쇄국. 그러니까 나라 문을 잠근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전통적인 쇄국이란 주로 외부인 사람이 물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쇄국인데, 이번에는 반대로 자국민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반대가 됐죠. 한 나라가 자국민의 출국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정부가 국민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권 파워 얘기할 것도 없죠.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나라에 여행을 갔어. 그 나라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나라에서 눌러서 앉고 도망갔다라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이런 건 있지. 범죄자가 해외에 들어가가지고 다시는 한국으로 안 들어오는 이런 상황은 있지만, 한국을 떠나가지고 다른 나라를 갔는데 와, 난 여기 이 나라가 한국보다 훨씬 좋아, 난 한국 같은 지옥에서 못 살겠어, 난 이 나라에서 살 거야 라면서 도망가는 그런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옛날에는 있었겠지. 아주 옛날 옛적에. 근데 요즘은 없죠. 근데 주위에 많은 나라에서는 발생하고 있어요. 중국만 봐도 중국이 싫어가지고 불법적으로 탈출하는 중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큐멘터리도 있어요. 도망가다가 죽고, 물에 빠져 죽고, 목말라서 죽고, 힘들어서 죽고.
자, 그래서 중국은 9월 15일 이후 특정한 상황에서는 출국 심사 직원이 중국인들, 특히 출국을 하려고 하는 중국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출국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단순히 일어날 수도 있는 행동이 아니라 법으로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가 됩니다. 또 며칠 전인 7월 24일에는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공동으로 2026년 제21호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국가세무총국은 이에 따른 여러 건의 세무관리 공고도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사실상 처음으로 역외 신탁에 대해 체계적으로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세율은 무려 20%. 그러니까 역외 신탁이라고 하면 자기 재산을 외국에 설립한 신탁에 맡겨 전문 수탁자가 관리하고 나중에 본인이나 가족에게 지급하도록 설계한 자산 관리 구조입니다. 중국인들이 이런 방법으로 중국 국내에 있는 자기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데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것까지 이제 잡겠다는 거야. 니들 그걸 해외로 빼돌리잖아? 야, 세금 20%. 물론 자기 돈이니까 그걸 아예 야, 니 그 돈 해외로 가져나갈 거야? 몰수. 이건 말이 안 되잖아. 해외로 가지고 나가지만 그런 식으로 가져나간다? 그럼 세금 20% 내고 나가. 10억 빼돌린다고 2억 내고 나가. 혹은 나중에 그 신탁에 맡겨가지고 나중에 돌려받을 때 10억을 돌려받는다고? 그럼 나라에 2억 내. 그래도 80%는 남네요. 100% 뺏기는 것보다. 굉장히 긍정적이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중국 분이세요 혹시? 중국에서 털려본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아. 야, 그래도 80% 남기는 게 어디야. 그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윈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마윈은요 자산을 약탈해간 건 아니에요. 물론 뭐 벌금이나 이런 걸 묻긴 물었겠지만 그 사람의 그런 국제적인 하고 펼치고 있는 그런 행동들, 그의 행보를 아예 막아버린 거죠. 자유가 제한되고. 하지만 뭐 진짜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만 빼고 해외로 갈 수 있냐?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꼭 막 장점으로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작동을 한다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 그냥 감시하는 눈이 바로 따라붙고 이 사람을 추적하기 시작할 텐데. 아무튼 계속 봅시다. 자, 일단 이게 세율이 20%라고 발표가 됐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7월 25일에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출입국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행 플랫폼 Ctrip이라고 알죠? Ctrip. 중국말로는 시에청. 그 Ctrip이라는 사이트를 알죠? 그 중국 사이트야. 여행할 때 한국 사람들도 Ctrip 쓰는 사람 꽤 있던데. 아무튼 뭐 아고다, 호텔닷컴 뭐 그런 거예요. 그런 플랫폼이야. 자, 그 여행 플랫폼 Ctrip에 51억 7,900만 yuan, 즉 한국 돈으로 1조 1,04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야, 중국 정부 얘네 돈 쉽게 번다. 야, 니들 안 되겠어. 과징금 좀 내. 그러면 1조 그냥 뜯어가는 거야. 야, 과징금 비율은 매출의 7.5%. 야, 근데 Ctrip도 돈 겁나게 많이 버네. 1조가 넘는데 7.5%야. 그럼 얘네 1년에 거의 뭐 매출이 13조, 14조란 뜻인데. 그런데 플랫폼 경제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역대 반독점 처벌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이 두 가지 뉴스와 앞서 말한 출입국 규정을 함께 놓고 보면 이거는 이제 폐관쇄국,闭关锁国이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약해. 정확히 얘기하자면 중국말로는 관문 닫고라 그래. 문을 잠궈두고 개를 잡는 거예요. 동물 잡을 때 일단 문을 잠궈야 얘네들이 밖으로 못 도망갈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말 그대로 개 잡듯이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관문 닫고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 상황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출입국 관리 규정 중에 어떻게 이 이름도 국무원 출입국 관리 규정이냐. 국무원에서 내놓은 거라는 거지. 자, 일단 이 출입국 관리 규정을 보면 첫 번째 출입국 규정과 관련해 최근 인터넷에서 가장 널리 퍼진 해석은 이거예요. 중국 법률에 처음으로 정부의 만류를 듣지 않으면 출국을 막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규정에는 권하여 막는다, 즉劝阻라고 쓰여 있지 강제로 저지한다거나 차단한다라고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결과는 출국을 막는 거죠. 이게 중국의 현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이해할 수 있는 중국의 이런 기사 낼 때의 일종의 언어 유희예요. 뭐 이런 중국말로 劝阻, 완류 이런 단어는 그냥 권해서 막는다,
그냥 가지 말라고 타이른다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게 들리거든요. 요런 단어는. 하지만 눈앞에 있는 제복 입은 직원이 손에 쥔 도장과 그리고 내 뒤에 길게 줄을 서 있는 수십 명 사람까지, 이 모든 것이 중국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만류의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조문에는 당사자가 이 만류를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잖아. 여기는 너무 위험한 국가예요. 지금 여기는 자연재해 때문에 난리예요. 안 가시는 걸 권해요. 이게 권해서 말리는 거잖아. 강제가 아니잖아. 가지 마! 이게 아니라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중국인이 아니에요, 전 그냥 갈게요 라고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이건 아직 발표된 게 없잖아. 진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대로, 아니 관리 규정에 이미 그냥 권한다라는 거지. 권한다라는 것은 즉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다라는 거 아니야? 한 번은 권하겠지. 저기 위험해요, 가지 마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 권고를 듣지 않을게요, 전 갈게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들. 중국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중국이 만약에 그냥 이 문서대로 작동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진짜 중국을 모르는 겁니다. 중국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런 게 적혀 있지 않을까? 문구에는 당사자가 이 만류를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적혀 있지 않잖아요. 왜 안 적혀 있을까? 만류에 실패했을 때 강제 저지로 바꿀 수 있다고 명시해버리면 그것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지 않는 거예요. 중국이 제일 잘하는 건 뭐예요? 법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요. 애매모호하게 만들었다가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자기들한테 유익하게끔 그때 융통성 있게 써먹어요. 법을 애매모호하게. 마치 누구처럼 법을 아주 애매하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법이냐? 이 대상이 누구냐? 그 기준은 누가 정하냐?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아무튼 이 법 일단 만들 거야. 근데 중국은 그 기준이 누구예요? 당연히 중국 공산당이지. 시진핑이고. 만류한다 고만 이렇게 모호하게 처리를 하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강제 조치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도 찾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똑같아요. 그 출국하려고 있는 중국인들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출국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제3조예요. 출입국과 체류 거류 관련 업무를 신청할 때는 제출한 정보가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신원과 신청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서와 자료, 전자데이터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행정법규 차원에서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내용을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에요. 당국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이거나 신청자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하면 직접적인 결과는 출입국 증명서 발급 거부 또는 출국 입국 불허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허위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누가 판단하느냐? 유감스럽지만 중국 공산당이. 내 채널 보는 사람들 중국인 분들 많거든요. 중국인 분들 보고 있죠? 님들 이제 나중에 출입국할 때 문제가 많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이게 말한 건데 제일 중요한 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신변 안전에 위험한 국가가 구체적으로 어디냐? 예를 들어서 중국이 지금 어디 가세요?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 우크라이나요? 이란이요? 지금 거기 전쟁 때문에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안 가는 걸 권고합니다. 가지 마세요. 이렇게 따져보면 이거는 되게 중국 공산당이 자기 국민들을 위해서 위험한 지역, 전쟁 지역 이런 데 진짜 못 가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건 되게 합리적인데 이게 뭐가 불만이야? 자, 여기서 또 중국의 언어 유희가 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정부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그건 위험한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히 중국에서 출입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출국을 하려고 하는 중국인들이 거기는 위험한 나라 아니에요, 저 갈 거예요, 그거는 소용이 없어. 중국 당국이 거기는 위험한 나라라니까. 예를 들면 현재 중국 정부의 시각에서는 일본은 위험한 나라일까요? 위험하지 않은 나라일까요? 중국 정부는 이전부터 여러 차례 일본이 위험하다며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도 위험하니 일본은 위험한 나라다, 가는 걸 주의해라, 가지 마라 라고 공고한 적도 많고, 일본은 위험한 지역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 세계 사람들은 다 알잖아. 일본이 위험한 국가예요? 일본이 위험한 국가냐고. 일본 여행하기 얼마나 좋은 국가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
일본에서 올리고 있는 여행 매출이 얼만데. 근데 그걸 중국인도 알아요. 아니 일본이 뭐가 위험해? 나 일본 가서 라멘 먹고 좀 놀다 올라 하는데 일본이 뭐가 위험하다는 거야. 야 지진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가렸는데 중국 정부가 일본 위험하다니까 이 씨발마 안 꺼져? 그러면 중국인들은 이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꺼져야 되는 거예요. 일본은 그냥 위험한 국가가 되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강제라고 명시만 안 돼 있지. 지금도 여러분들 일본에 중국인 관광객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지만 옛날이랑 비교하면 일본의 중국 관광객이 확 줄었잖아요. 왜? 중국과 지금 일본 사이가 많이 안 좋아요.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판 CIA를 출범시킨대. 그 조직 750명으로 시작한대. 근데 말이 뭐 일본판 CIA지 어디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중국 대상이야. 중국 막으려고 일본판 CIA 750명 출범시킨대요. 그것 때문에 또 중국 지금 지랄 발광을 하고 있어. 야 생각 똑바로 해라. 니들 조심해라 막 이러면서. 일본이랑 중국은 지금 거의 지금 총포만 안 들었지 전쟁 중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중국인들이 여행의 자유가 있었다면 일본은 중국인들이 겁나게 좋아하는 여행지 중에 한 개예요. 근데 갑자기 일본의 여행객들이 그렇게 확 줄 수 있을까? 그 다 나라의 힘이 들어간 거지. 근데 요번에 이 출입국 관리 규정이 나가잖아. 이후에는 그냥 이 규정대로 그냥 더더욱 나가기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더 중국인들이 출국 자유를 더 쪼아맨다 이거야. 뭐라고요? 일본이 부럽다고요? 한국도 중국에서 위험 나라로 지정해줬으면 좋겠다고요? 그럴 수는 없지. 지금 한국은 뭐 중국이랑 짝짝꿍인데 지금 한국이 중국이랑 너무 친하게 지나니까 얼마나 친한지 감도 안 와가지고 미국이 야 저러다가 안 되겠다 야 정찰기라도 한 대 보내라 야 저러다가 한국 넘어간다 야 야 딴 나라가 걱정해주고 있어. 야 지금은 정반대로 지금 중국에서는 한국으로 여행객 쑤셔넣고 있어요. 야 이걸 좋아해야 할지 싫어해야 할지. 자 그리고 제4조를 또 살펴보면 새롭게 추가된 조항에는 6개월에서 3년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3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해외에서 불법 범죄 활동에 종사해 중국의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을 해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을 해치는 행위입니까? 이거 역시 정부가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중국인이 미국 갔어. 미국 여행을 갔는데 미국 가니까 처음 가보는 거야. 야 맨날 중국이 욕하던 미국이랑은 너무 다른 거야. 야 사람들 자유롭지 환경 좋지 야 중국 정부가 거짓말 했네. 나 이때까지 속고 살았네. 이런 거를 막 SNS에 올렸어. 이거는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을 해치는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중국 정부가 맞다 하면 맞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된다? 6개월에서 3년 동안 출국 금지 당하는 거야. 야 여러분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항은 이렇게 써놨는데 그 기준 다 정부가 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자 수출 통제 또는 기술 수출입 관리 규정을 위반해 국가의 산업 안보나 기술 안보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2가지 출국 금지는 법원의 판단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성지, 성급의 정부가 국가 안보를 침해했는지 판단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상무부가 기술 안보를 침해했는지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그 출국하려는 사람이 중국에서 해외로 출국하려는 사람이 반도체 장비를 다루는 엔지니어라거나 리튬 배터리 소재를 연구하는 개발자나 혹시 로켓을 연구하는 기술자라든지 그러면 9월 19일 이후 출국할 수 있을지는 정말 운명에 맡겨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문제를 소속 기관의 내부 규정이나 비밀 유지 계약 또는 업계 관행을 통해 관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행정법규라는 공식적인 명분까지 생기게 된 거죠. 중국은 이런 법을 왜 낼까요? 중국은 이 바닥에 대해서 너무 빠삭하거든. 뭐가 빠삭하냐? 남의 나라 기술을 훔쳐가지고 자기들이 훔친 기술로 발전한 나라는 중국의 규모가 역대급이에요. 이건 뭐 증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맞잖아. 중국이 뭐 한국에서만 기술 털어갔습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털어갈 거 다 털어갔잖아. 베끼고 훔치고 지들이 이걸 다 해봤어. 그런데 지들이 그렇게 훔친 기술들로 많은 걸로 발전한 거는 발전을 했어. 확실히 너무 발전을 했고 심지어 요즘은 중국의 많은 기술들이 다른 전 세계 다른 나라들보다 더 앞서가. 그래서 중국은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야? 자기들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 나가기를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야.
왜? 그 짓거리 지들이 제일 잘 아니까. 기술 어떻게 훔쳤는지 잘 알거든. 대기업의 기술자들 돈 주고 스카우트하고 돈 주고 그 밑에서 기술 빼돌리고 그러면서 얘네들 자국으로 데려와가지고 숨겨주고 그 다음에 기술 탈취해가지고 몰리 개발하고 이런 거를 중국은 계속 해왔어. 그렇다면 지금 중국 기술들이 더 앞서가는 기술들이 꽤 있잖아요. 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기술을 훔쳐 안 간다는 보장은 없거든. 그러니까 중국은 그 바닥의 생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부터 방어하는 거야.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할까? 중국이 정말 중요한 그런 기술자들을 해외로 편하게 왔다 갔다 하게끔 해줄까? 지들도 옛날에 기술 뺏어올 때 외국 기술자들만 스카우트하면 기술 넘어왔었잖아.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 중국의 중요한 기술자들은 얘네들은 해외로 절대 보내면 안 되겠다. 영원히 중국에 가둬놔야 되겠다. 그래야 중국 기술이 유출이 안 되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제도는 중국이 지금 다른 나라를 상대로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중국에 적용해야 되는 거야. 한국이 만약에 이런 법이 있어. 이런 법을 중국 대상으로 정했잖아. 그러면 한국의 기술이 그렇게 많이 안 털렸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한국의 중요한, 정말 중요한 대기업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그런 기술자들은 중국으로 가면 안 된다. 혹은 어느 정도의 출국할 때도 어느 정도 뭐 비밀 유지 계약서라든지 뭐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쓰고 가야 된다. 이런 거를 기업에서 그런 규정을 만들던가. 예를 들어서 삼성에 중요한 기술자가 있어. 근데 기술자가 중국을 출장 간대. 혹은 휴가 때 중국으로 여행을 간대. 그러면 와서 뭐 계약서라도 쓰자. 아니면 뭐 이런. 그러니까 기술이 안 털릴 만한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지. 근데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제 미리 만들고 있는 거야. 왜? 지들이 그 바닥 생리를 잘하니까. 기술 어떻게 훔치는지 빠삭하거든. 그러니까 방어도 잘할 수 있다 이거야. 그게 첫 번째가 뭐라? 이 나라의 중요한 기술자가 유출만 안 되면, 이 땅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일단 1차적인 방어는 된다 이거야. 옛날에 한국의 기술자라든지 뭐 중국 가가지고 기술 넘기고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사람이야. 사람이 그 기술자가 데려가면 그 기술자가 이제 기술을 팔아먹는 건데. 그죠? 한국이 털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일본 기업들도 많이 털렸고요. TSMC 기술자들이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중국한테 기술 팔아먹은 새끼들 존나 많아요. 중국에 얼마 전에 상장한 그 창신 메모리, 그거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들 기술일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바보 없죠? 자, 그리고 제6조도 한번 보면 국가안보나 형사사건, 수사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출국 금지 사유를 알리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 왜 출국할 수 없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출국하지 마세요. 출국 안 하는 걸 공고해요. 왜요? 뭔데요? 근데 뭐 그 나라가 위험한 나라도 아니고 딱히 뭐 될 이유가 없어. 그러면 그냥 그냥 나가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공항에 도착해서야 자신이 출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고, 그런데 왜 출국할 수 없는지는 끝까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정부가 이유를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 규정에는 자국민에 대한 제한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중국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9월 15일부터 이 상무부의 무역 보복 수단과 공안부의 출입국 관리 시스템이 정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상무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사람은 공안부 시스템에도 등록되기 때문에 중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전체 19개 조항 가운데 7개 조항은 출입국 중개업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의뢰를 받고 출입국 정책 상담, 증명서 대행, 관련 수속 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은 신고 등록을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실제로 출국하지 않더라도 출국할 의향을 가지고 중개업체에 한번 문의했다면 그 중개업체는 정부의 관리 대상이 됩니다. 그 결과 정부가 중국인들의 출국 의향을 알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국은 아직 안 했지만 출국하고 싶다고 상담했다고? 왜 출국하고 싶대? 무슨 문제래? 왜 집에 돈이 많대? 해외로 빼돌리고 싶대? 아니면 뭐야? 상담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담 내용까지도 국가에서 다 들어볼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